도둑이야? 너 와이파이 그거 어때? 근데 어디 가서 이끌어온 거라서 뭐라고? 어이없어. 자, 갑니다. 뭐지까지? 너무 이끌어왔다고? 니네는 저기 일요일 같은 경우는 뭘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까? 수업실 가요. 하고 그럼 말도 안 되는 하지 말고 빨리. 진짜요? 외국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그럼 늦잠 자서 왜 늦잠 잤어? 그럼 공부하다가 늦잠 잤다고 말도 안 되는. 그거 불화죠. 뭐 밤새서 게임하다가 한 10분 정도 그죠? 문제 한 2문제 풀고 적어가지고 공부하느라고 그러고 그래서. 진짜? 게임을 안 해봤어. 손시원은 좀 체력이 약하나요? 어머니한테 보약 좀 해달라고 그래. 건강해야지. 나중에 남자친구한테 보약 좀 맨날 사달라고 그래. 아시겠어요? 보약 안 사주면 헤어진다 그래. 바로 별. 한의사를 만나면 되겠네. 한의사. 아니면 저기 그 산에 혼자 사는 사람 있잖아. 맨날 산에서 좋은 거 다 캐다가 먹잖아, 그죠? 그 사람하고 한 달만 살면 그죠? 몸이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그죠? 완전 다 무슨 구하기 힘든데 막 보약 같은 거만 대다 갖다 먹고. 우리 다 내렸어. 산에서 그냥 계속 먹는데 돈 사서 먹는 게 아니라. 자기의 최애 음식은 뭔가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거 아니야? 다 좋아해. 다 좋아. 그런 말이 제일 듣기 싫어. 영어가 안 돼, 그치? 이게 파스타 제일 좋아하는. 파스타? 파스타? 문성이는? 너는 뭐 맨날 뜨거운 밥에다 찬물 말아 먹냐? 쌤이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데. 쌤 얘가 쌤이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데. 같이 밥 먹으러 가면 되겠다. 그건 뭔데 안 튀어. 신청은 뭐 좋아해요? 최애템 빨리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템이라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뭔지 써봐. 없어. 내가 지금 요 조사를 좀 해서 그죠? 내가 이제 좀 이제 요리를 좀 이제 해볼까 생각 중이라 아시겠어요? 랍스터. 드디어 집안이. 랍스터 회. 드디어 집안이. 랍스터 회 이런 거 내가 뭐 할 게 없잖아, 그죠? 회이 썰어져요. 회를 내가 회 뜨는 걸 배워야 되잖아, 그러면. 네, 나쁘지 않아. 랍스터는 그냥 이거 찌면 되는 거고. 랍스터 이거 된장찌개 하나만 하세요. 8개 8만 원. 된장찌개? 지금 집안일 아니에요? 집안에 엄청 많이 하는데 이제 조금씩 더 와이프가 기대하는 음식 하지. 바뀔 수도 있는. 선생님 토요일 같은 때 엄청 바빠요. 빨리 라이브도 채팅창에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하나 쳐봐. 성의껏 생각해서. 전복버터. 네, 선생님 수미에 전복버터 있어요. 야 선생님 금요일 같은 경우는 월급날 때는 금요일에 남아서 테스트 보거든요. 지금 집에 가면 12시에요. 집에 가서 12시면 일단 뭐 씻고 하고 이렇게 잔 다음에 아침에 7시 일어나요. 아침에 7시 일어나서 거기 밀린 설거지 하는 거 아시겠어요? 밀린 설거지 하고 일어나기 전에 집 청소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베란다 가서 분리수거할 거 다 해놓고 와이프가 최대한 할 게 없게끔 그 다음에 오늘은 또 뭐 손님들이 오신다 그래서 아침에 또 화장실 청소 다 해놓고 아시겠어요? 좀 되게 멋지네요. 되게 출근해요. 저희 아빠 거기에 밥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와이프가 이제 그죠? 아니 내가 엊그저께 저기 바지락 술찜이라는 거 있어요. 네, 글쎄. 바지락 술찜이라고 해서 이렇게 냄비 같은 거에다가 처음에 버터 가지고 이렇게 버터 녹이면서 이렇게 버터 김치를 한 다음에 그죠? 그다음 마늘하고 청양고추랑 이런 거 넣고 살살 볶은 다음에 아시겠어요? 바지락 해감이 뭔지 알지? 해감이라고 하니까 바지락 해감 했다 그러니까 해감이 뭐예요? 물어보던데? 바지락 해감이 뭐야? 소금물에다가 바지락 담가서 이 바지락 입 벌리게 해가지고 안에 불순물 다 빼내는 거 이게 모래나 이런 거 그런 거 한 거 넣고 그죠? 볶다가 이제 조개 관자는 알지?
제일 안 떨어지는 거. 그 큰 쪽에는 관자 크잖아. 그 관자만 이렇게 냉동으로 팔아요. 그 관자 이렇게 슬라이스 이렇게 썰어가지고 넣고 볶아가지고 물 좀 넣은 다음에 이렇게 뚜껑 덮어가지고 한 몇 분 정도 끓이면은 간을 안 해도 이게 간이 딱 알맞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내가 밤에 해서 한번 주니까 그지? 먹다가 만질 뻔했어. 아시겠어요? 해감이 안 돼가지고 자꾸 돌이시키는 거야. 두둑두둑 소리 나야 돼, 그지? 나중에는 관자만 다 꺼내 먹고 아시겠어요? 바지락을 이렇게 남아있어. 마지막에 바지락 어떻게 먹었냐면 바지락을 떼가지고 그죠? 물에다 헹궈가지고 아시겠어요? 물에다 헹궈가지고 처음에 살살 몇 번 씻다가 그지? 오래가 없으면 이제 안 좋다고 하고 씻고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요거를 한번 하고 나니까 그지? 또 뭐 좀 해봐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죠? 안 할 수도 없고 야 이거 잠깐만 끄자. 여기 채팅 올라갔냐? 뭐 좋아하는지? 아니. 야이! 싫어하니까 말 듣고 있나? 채팅 쳐. 치킨. 어제 치킨 먹을까? 오 그랬구나. 마음대로 해라. 몰랐다니. 몰랐는데? 몰랐어? 몰랐어? 노란색으로 적은 글씨는 저거 뭐지? 김치 볶음밥은 뭐야? 당신 무슨 너 일본이냐? 일본인이야? 김치 볶음밥은 뭐야?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맛있어. 일본 놈이네. 이대니. 김치 볶음밥? 이대니지. 역시. 반이로. 조혜연하고 최병준은 지금 안 듣고 있다는 얘기지 지금. 조용히 듣고 있는데. 그래? 채팅 안 하냐고. 근데 그거 왜 맨날 그려요? 아니 이 우리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왜 뜻은 없고 그냥 빨간 이게 네모 이게 동그랗게 겹치는 것만 색칠. 자, 근데 니네 이번에 중간고사 좀 열심히 해서 잘 보면 아시겠어요? 네. 내가 저기 뭐야 그 가스레인지 큰 거 갖고 와가지고 아시겠어요? 버너 큰 거 갖고 와가지고 내가 여기다 직접 요리를 하나 내 해서 줄 테니까 아시겠어요? 진짜예요? 야, 목표 달성상 그걸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그죠? 뭘 하나 맛있게 해서 줄게요. 아시겠어요? 생명수단 있어요? 전원 다 먹고 이빨 하나씩 나가게 하시겠어요? 돌 씹어가지고 이빨 다 나가게 할 테니까. 아니 뭘 항상 뭘 즐겁게 해야지. 고생하면서 하는데 그죠? 어영부영 뭐 고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점수도 맨날 대충 나오고. 이게 목표 달성으로 이상한 건 뭐지? 뭘 한번 빡시게 해가지고 좀 기분 좋은 결과를 얻어서 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좀 즐겁게. 어? 소고기 되나요? 누가? 대현이가. 너 그만 얘기해 너 무슨 김치 볶음밥이 나왔어. 근데 여기 목표 달성상 맨날 이상한 거 뭐예요? 초코파이. 초코파이. 그러니까 우리 반 전원 다 목표 달성하면 내가 내 사비를 틀어가지고 1인 1당 이런 거 해줄 테니까. 옛날에 1인석이었는데? 1인 1당 먹다가 그냥 배 터져 죽으라고 그냥 남기면 안 돼. 아시겠어요? 한번 풀어다 들어보세요. 1인 1당이 무조건 남기면 안 된다고. 근데 낮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낮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안 된다고. 전에 점수가 전에 좀 있어서. 점수보다 어? 높게 가보면 돼요. 그래서 먹다가 남기면 그냥 닭다리 뒤에다 꽂든 아시겠어요? 자기 몸에 다 붙여서 가지고 아시겠어요? 입시로에서 1일 딱 보여주는데 겁나 찌끄러운 거죠. 갑자기? 그럼 나한테 그러지 마시고 나한테 화를 내니까 닭이 찌꺼만 게 내가 보낸 게 아니잖아. 그냥? 그냥 닭집에서 닭을 조그만 걸 뭐 했겠지. 자 이제 117번 갑니다. 잘 들으세요. 117번 117번 그 다음에 숙제로 118하고 20번 120번은 빼놨잖아 맞지? 네. 그 118하고 120번만 해도 거의 수업 시간이 거의 다 갈 수가 있어. 그것까지 다 해드릴 겁니다. 그럼 일단은 빼지 않았어. 응? 109 빼지. 그러니까 119하고 118부터 118, 119, 120 뺐나요? 그거 싹 다 해드릴 거야. 어쨌든 그거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일단 숙제 체크해.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일단 67번까지입니다. 체크. 근데 이쪽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까다로운 4점짜리가 이제 별로 없어. 다 3점짜리가 많고 4점짜리도 그냥 할만해. 저기 라이브
숙제가 활용 다시 1번에서부터 67번까지라고. 다현아, 지희야, 너 이사 때문에 뭐 못 오면은 뭐 연락을 미리 해야지. 짐이 얼마나, 짐 정리만 하다가, 그죠? 거기서 이렇게 뭐 장롱 속에 들어가 자는 거 아니지? 지쳐가지고. 저 이거 끝나고 바로 학교별 제출해요. 그렇죠? 학교별 기출하면서 이제 그 중간고사가 한 달이 다 밀렸기 때문에 다다음 주부터는 화요일은 중간고사 대비하고 토요일은 기말고사의 그 뭐 사인 코사인 법칙하고 수요일까지 토요일마다 이렇게 3회 정도 해서 이렇게 좀 진행할 거야. 왜냐면 그래야 나중에 기말이 좀 숨통이 트이고 기말이 좀 숨통이 트여야 나중에 2학기 대비할 때 수투도 조금 그죠? 빨리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교재는 다음 주 토요일에 숙제 나가는 걸로 해서 다음 주 화요일쯤에 마무리를 하고 이제 학교별 기출책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면 내 별도 라운드예요? 자료. 라운드는 아직 한 달 정도 더 남았죠. 3주 전부터. 라운드는 원래는 2학년에는 없는 프로그램인데 맞지? 1학년 애들이 라운드를 하고 올라온 애들이라고 해서 회의 때 2학년도 라운드를 하라 하더라고. 나 라운드 그럼 뭐 복싱합니까? 라운드를 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라운드를 해야 된대요. 실전으로 1, 2에 시험 쌤 근데 라운드 시간이 그대로 잡히면 저 아예 못 보는데 딴 날 와야 돼요? 안 오는데. 일단 라운드는 뭐 시간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아직 계획은 나는 들은 바가 없어요. 뭐 나는 저희 작년에도 1학년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1학년이 어떤 시스템으로 라운드를 진행했는지 나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이따 회의 때 아마 결정되면 그때 시간이나 이런 게 나오면 알려줄게. 나는 라운드 뭐 그냥 1학년은 모르는데 2학년은 뭐 주말도 학원도 좀 더 뭐 더 다니고 뭐 이렇게 시간이 빠듯할 텐데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면 그 시간 맞는 시간에 참석을 얼마나 할지 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합시다. 조혜원 맛있는 음식 천하 최병준 김치 볶음밥 이런 말도 안 되는 치지 말고 왠지 김치볶음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해서 저거 남은 2개랑 내가 빼드린 거 3문제 5개만 해도 시간 나갑니다. 왜냐면 30번짜리이기 때문에 엄청 오래 걸려. 내가 이걸 해드린다는 얘기는 그래도 니들한테 그죠? 약간의 기대를 걸고 있다는 얘기야. 이걸 내가 쎄빠지게 해줘도 못 알아먹을 것 같으면 안 해줘요. 그냥 깔끔하게 패스합니다. 성격상. 한 명 좀 이렇게 걸리는 애가 있긴 하지만 그죠? 나머지 애들이 다 이해를 할 것 같기 때문에 해드리겠습니다. 볶음밥 김치 잘 봐. 이게 자 갑니다. 117번 가는데요. 117번은 그냥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만 있으면 심플해. 아까 이런 거야. 봐. 좀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야. 좀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고 요 점을 마지막으로 지나려면 집중! 이제 집중. 요 점을 마지막으로 지나려면 요 라인에서 요 점보다 뭐 아래쪽을 지나고 요 라인에서는 요 점보다 위쪽을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야만 얘를 그죠? 이쪽에서 한 번 더 만나고 이쪽에서 이제 안 만나고 뭐 이런 거 정했잖아. 맞지? 이런 식으로 거기 패턴도 똑같이 가는 거라고. 117번. 117번 문제 읽으면 일단은 역함수의 관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은 y는 누구라는 x라는 가로 직선 하나 딱 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 3의 x제곱 빼기 n이라는 애랑 로그 3의 x 더하기 n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볼 것도 없이 한 문제에서 지수 로그 같이 나오는데 밑이 같으면 무조건 역함수인 거야. 맞지? 근데 y는 3의 조금 어려운 거 할 거라서 내가 앞에 좀 이게 딴 얘기를 좀 한 겁니다. 여보세요. 내가 얘기했던 양념이야. 그래서 스프. 수고하겠습니다. x의 n제곱 빼기 n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얘는 3의 x제곱은 원래 점근선이 x축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인데 걔를 아래로 n만큼 끌어내린 거지. 그러니까 점근선이 마이너스 n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n이 2 이상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최소한 2칸 이상 점근선을 끌어내려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고. y는 3의 x제곱 빼기 n이라는 애가 라이브 괜찮지? 그럼 볼 것도 없이 다른 놈이 이놈의 역함수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여기 경계를 포함해서 여기하고 요 경계를 포함해서 요 색칠한 내가 보라색으로 색칠한 요 부분 안쪽에 X좌표하고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가 딱 4개만 들어가도록 해달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니들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0,0 다음으로 나오는 두 놈이 모두 자연수인은 누구예요? 1,1이라고 맞지? 그럼 그 다음은 누구야? 그럼 이제 2,2까지 하고 고민하는 거죠. 여기 한 칸 내려가면 몇 콤마 몇이 있어? 2,1 있잖아. 그럼 요 2,1이 들어가면 요 놈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요 영역 안에 누구도 들어가? 1,2도 들어갈 거 아니냐고. 그럼 그 다음에 더 점을 찍게 되면 만약에 이쪽에 점이 하나 더 들어가면 이제 대칭이니까 이쪽도 더 들어가니까 개수가 4개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니까 딱 4개가 되려면 요렇게 4개만 이 포즈 이렇게 하면 좀 섹시하지 않습니까? 너무 김치 볶음밥 여기 봐봐 여기 너무 이렇게 이걸 내가 왜 했지? 여기 4개 들어갑니다. 오늘도 목요일에 4개 들어갔잖아. 선생님 또 그죠? 선생님 또 이제 여름에 이제 봐라 이제 그죠? 여름에 이제 지금 운동 살살 하고 있는데 여름에 이제 슬슬 운동 빡시게 하면 그죠? 이제 막 여기가 여기 이만해져 아시겠어요? 여기 빈틈이 없어 아시겠어요? 이 팔이 여기 꽉 낀다고. 여기에 벌을 한 2방 쏘인 것처럼 아시겠어요? 여기 부풀어 오르면 아시겠어요? 걸을 때 이러고 걸어 다니는데 아시겠어요? 다치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근육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대형 그때 숙제 안 하면 너 이거 팍 맞으면 죽어요 아시겠어요? 숙제 똑바로 해보시고 얼마. 갑니다. 이대형이 내 수영하는 걸 못 봤는데 그냥? 이 다이빙 때 그죠? 다이빙 하려고 이렇게 딱 서있으면 그죠? 서핑하는 거 아, 나 서핑하는 거요? 부산에 서핑하는 거 있잖아, 그치? 네. 서핑하는 거 완전 자세 딱, 그죠? 마라톤도 하시 마라톤도 하고, 그죠? 수학 선생님들 별걸 다 해, 아시겠어요? 내가 춘천 마라톤 대회를 나가려다, 그죠?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지? 그럼 못 나가겠다. 해봐요, 그죠? 그래서 선배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수학 빼고 다 잘하는 수학 선생님이라고. 수학 빼고 이상한 거 다 수학 선생님 치고 이상한 거 한다고. 네, 봐요. 출발합니다. 이거 그럼 이렇게 4개만 들어가야 돼. 그럼 이제 여기가 2,2니까 3,3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경계를 포함이기 때문에 3,3이 여기 딱 교점에 걸려도 안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3,3이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삐져 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딱 이런 그림이 나오도록 니들은 어떤 짓을 하면 되냐면 요 지수 함수가 여기 요 2,1은 딱 경계에 걸리게 하든 간에 아니면 이렇게 위쪽에 있게 하든지 간에 지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그 그래프 해석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즉 요 놈의 x값이 2잖아. 그치? 그럼 이 지수 함수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나온 그 y값이 여기 그림처럼 여기 2, 얼마? 1보다 아래쪽에 있으셔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아니면 딱 이 그림이 여기 2,1을 딱 지나면서 이게 올라가는 것까지 괜찮잖아. 유상이 됐지? 근데 이 올라가는 애가 이 3,3을 이런 식으로 지나가려면 여기 x좌표 얼마야? 3이니까 3을 넣어서 나온 y값은 요놈의 y값이 3이잖아. 3. 한 번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요 점 지나고 요 점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가셔야 더 이상 요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 무슨 이해됩니까? 김은치 보고만 됐죠? 여보세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 이 식에다 x 대신 얼마 넣어? 2를 넣으시면 9-n이라고 나오는데 그놈의 y값은 요 점의 y값인 1보다 이렇게 아래쪽에 있거나 딱 지나면서 올라가셔도 되니까 얘는 누구보다 작거나 작다? 1보다 작거나 작다라고 이제 좀 전에 여기 해석한 것처럼 비슷한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하는 거 잘 봐두시란 말이에요. 3내면 얼마 나와요? 27-n이라고 나오는데 걔는 요점의 y값은 얼마?
3보다 커야 돼. 얘는 같으면 안 되지. 경계를 포함이기 때문에 3,3이 들어간다고. 여기서 n의 범위 찾으면 어렵지 않아. n의 범위는 8보다 작거나 크고 24보다 작다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개수는 얘에서 얘 빼면 되죠? 몇 개 나와? 16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요런 그래프상에 해석하는 요런 능력만 있으시면 뭐 이렇게 아까 푼 거나 이거나 똑같은 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5번으로 가세요. 105번. 105번이 풀어주기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일단 105번 잘 봐. 네? 아, 지금은요? 네, 오늘은 좀 많이 되네요. 자기 이름 넣어주고 줄 하셔야죠. 여기 자기 이름 넣어주고 새우 적어주면 돼요. 음식을 뭘 제일 좋아하세요? 네. 떡볶이요. 떡볶이요? 36.1점. 아까 친구들한테 떡볶이 만드는 좀 어렵지 않나? 떡볶이가 쉽지 않아요. 떡볶이 쉽나? 자기 이름 어디다가 새우 적어주면 돼요. 떡볶이 기본이 만들 줄 알아? 아니에요. 기본이야? 이름에 밑줄 쳐요? 안 만들어봤지만 할 수 있어요. 이름 안에다가 적어주면 돼요. 저 라면 잘 거기 끓여요. 45만원. 라면 내 라면 신이야 내가. 내 라면 가게 차려도 돼 내가. 근데 라면 못 끓이는 애들도 있어요. 조회가. 라면 웬만하면 스프 때문에 웬만하면 맛이 없을 때가 없는데 물을 너무 얘 양을 비빔면 끓이는데 3시간 걸렸대요. 불을 붙여가지고 어디다 뿌려야 되느냐? 훨씬 끓이는데 2시간 물량 내가 기가 막히게 주셔야 정말 대단하다. 정글이 없지. 붙여서 끓이네. 3시간씩 걸리네. 이름 어디다가 새우 적어주고 36.1. 수박이 이거 요리 좀 하는 거 있어요? 저 볶음밥 볶음밥에? 김치 볶음밥? 대현이 나중에 한번 해주면 돼. 도혜야 너 수고하셨습니다. 도혜야 너 무슨 뭐라고? 비빔면을 3시간씩 그걸 한올 다 뜯어서 넣냐? 라면을? 어떻게 끓는지 몰라. 3시간 동안 해외다 끓였대요. 그래서 떡이 됐대요. 죽. 그 고민할 게 뭐가 있어 그거를. 너는 저 요리사를 남편을 요리사를 만나야 되겠네. 얘네 아빠가 요리 엄청 잘하세요. 뭐야? 그럼 되지. 남편이 잘하면 뭐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기는 먹고 뒤 설거지만 하시면 돼요. 그죠? 분업. 자, 갑니다. 아, 나도 원래 먹을 거 맛있게 먹고 원래 설거지를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 자, 105번 갑니다. 105번 문제 한번 읽어봐. 여기까지 숙제를 했으니까 일단은 뭐 읽어봤겠지. 그럼 내가 1월달과 3월달에 이론정리 계속하면서 그렇게 X쪽에 진수 쪽에 절대값 들어가 있는 그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자주 나오니까 내가 예제로 하나 들어서까지도 그려줬었다고. 근데 이 Y는 로그 2의 절대값 OX라는 그림을 자꾸 못 그려. 그러면 이제 출발을 못하기 때문에 해결을 못합니다. 좀 덥죠? 곰탱이. 그죠? 그러니까 집중. 자, 오늘 수업하시 너 손이고 너도 손이잖아. 성이 똑같단 말이지. 근데 한문도 같은 한문 쓰나? 저 미량소리예요. 나도 밀양인데? 너 미량거리야? 현철은 뭔지 모르겠는데 밀양은 아닌 것 같아. 유량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딴 얘기 안 할게. 오늘 왜 갑자기 딴 얘기 이렇게 하십시오. 자, 갑니다. 자, 잘 들으세요. 요 놈의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X쪽에만 절대값이 있다고. X쪽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는 Y축의 오른쪽 그림만 그려가지고 요 Y축에 이렇게 대칭하게 되어 있어요. 대칭하게. 그러니까 일단 니들은 Y는 로그 2의 5X라는 절대값이 없는 이 그래프를 Y축 오른쪽만 그려서 대칭하시면 된다고. 제발 부탁인데 X쪽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랑 통째로
통째로 절대값이 있는 건 나오면 그 두 개밖에 안 나와 보통. 통째로 나오는 건 너무 많이 했잖아. 접해 올린다는 거. 그 정도로 이 x에만 절대값이 들어가는 것도 그리는 규칙을 알고 계시란 말이야. 근데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면 요 놈이 0이 되려면 그냥 x에 0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요 y축이 점근선이 돼서 진수가 1이 되려면 x에 얼마가 들어가야 돼? 5분의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y축 오른쪽밖에 안 나오는 그림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걸 y축 대칭하면 그림이 어떻게 나와요? 이걸 y축 대칭하시면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겠지. 이 그림을 일단 그리고 출발을 하셔야 된다고. y는 로그 2의 절대값 5x라는 그래프다 이겁니다. 근데 또 어떤 그래프가 등장을 하냐면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등장을 한다 이거야. 맞습니까? 얘는 진수가 0 되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2 들어가야 되고 진수가 1이 되려면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원래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를 왼쪽으로 두 칸 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요쯤이 마이너스 1이 돼서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여기 요점 한번 문제를 읽어보시면 A라고 줬고 여기 또 한 점 여기를 B라고. 아까 노란색 잘 안 보인다 그랬는데 그죠?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요. 자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애가 나오냐면 혜원이 어머님이 듣고 계시면 저 사람한테 엉망인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었어? 자, 어머니 듣고 계시면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하나 칠게요. 자, 갑니다. 여기. 그러면 이제 m이 누구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죠?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걔는 왼쪽으로 더 많이 간 거잖아.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m이다 이렇게 설정이 된다는 얘기지. 내가 이걸 왜 지금 풀어주기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냐면 이제 문제를 읽어보시면 여기가 C고요 여기가 D라고 잡혀있는데요 이 A, B, C, D의 교점의 좌표를 연립을 해서 다 찾아야지 문제가 맞냐 틀리냐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즉 A하고 B, A하고 B라는 점의 좌표를 찾고 싶으면 누구야? 이 로그 2의 x 플러스 2라는 이 함수랑 이 흰색이 지금 로그 2의 절대값 5x였기 때문에 얘랑 똑같다고 놓고 작업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다행히도 밑은 2로 통일이 돼 있기 때문에 진수끼리 똑같아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절대값 5x라는 애가 x 플러스 2랑 똑같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도 못 푸시면 안 돼. 그래도 명색이 고2인데 첫 번째는 5x가 그냥 x 플러스 2랑 똑같으면 되고 대현아 알겠어? 그 다음에 5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즉 여기다 그대로 나와도 좋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도 좋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서 x 값을 두 개 찾게 되면 여기 x 좌표가 이건 마이너스 5분의 1이잖아요. 여기 이쪽에다 씁시다. 마이너스 5분의 1이면 여기 x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 이쪽에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B점 x 좌표가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이다 하나가 나와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C점의 x 좌표 일단 누구라고 줬죠? C점의 x 좌표 일단 누군지 모르겠지만 P라고 줬고 여기 D점의 x 좌표 D점의 x 좌표는 문제에서 Q라고 줬다 아니다 누구야? R 했으니까 R이라고 이렇게 줬다는 얘기지. 그럼 일단은 기억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교점을 찾아야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에어컨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P라는 애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왼쪽에 나오니까 작은 거고 여기 R이라는 애는 2분의 1보다 우측에 나오니까 R은 2분의 1보다 크다가 돼서 기억이 맞다로 가려면 이 교점을 다 찾았어야 된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절대값 5x랑 x 플러스 2 같은 게
그래프가 만난다 해서 그런 거 같죠. 얘하고 똑같다는 거. 진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얘가 됐지? 자, 그럼 A라는 점을 X좌표를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찾은 김에 Y좌표도 찾아야 돼. Y좌표는 그냥 여기다 X 대신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얼마가 돼? 로그 2의 3분의 얼마? 5다라고 이렇게 나올 거야. 화면이 좀 잘 밝게 이렇게 조혜원이처럼 거실에다 크게 틀어. 그럼 B라는 어떻게 돼?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2분의 1을 넣으시면 당연히 Y값이 로그 2의 2분의 5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 근데 이제 C하고 D점의 좌표까지도 다 찾아야 니은하고 디귿이 풀리기 때문에 미리 C하고 D하고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이번에는 요 놈하고 여기 요 놈하고 이제 똑같다고 놓고 교점 설정을 하셔야 된다고.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러니까 절대값 5x가 x 플러스 m이라고 똑같다고 나서 여기서 x값을 두 개 또 찾으셔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x값이 요 m이라는 문자가 들어간 형태로 나온단 말이지. 그럼 첫 번째 5x가 x 플러스 m하고 똑같아도 되고, 두 번째는 5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하고 똑같아도 좋기 때문에 여기서 x값이 4분의 m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 x값이 마이너스 6분의 m이 하나 나온다고. 따라서 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6분의 m이 되시고 요 d라는 놈의 x좌표가 얼마가 된다고? 4분의 m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또 집어넣어서 y값도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들어가시면 이 중간 과정이 그죠? 6분의 5m. 이 중간 과정에 좌표를 다 찾고 들어가야 돼가지고 너무 풀기가 귀찮아서. 그 다음 뭐 나오면 4분의 m 들어가면 로그 2의 4분의. 근데 이제 이런 중간 과정 이런 것도 자기가 연산을 좀 연습해서 좀 빠르고 정확하게 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니은을 봐. 니은을 봤더니 무슨 말이 나오냐?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C하고 D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냐라고 물어봅니다. 맞지? 근데 이런 거는 직관적으로라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M값이 고정된 애가 아니라 M값이 변하는 애이기 때문에 이 C하고 D라는 교점 M값에 따라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CD라는 점 계속 변하게 된다고. 그럼 그 CD를 이은 직선과 A하고 B를 이은 직선이 항상 똑같지는 않을 거라는 직관적인 판단을 해서 틀렸다라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은 풀이고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실제로 이제 정석적으로 푸신다면 뭘 하셔야 돼요? 점을 다 좌표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에 기울기를 직접 다 계산을 통해서 만들어내셔서 과연 똑같냐 안 똑같냐를 보셔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점과 점을 있으니까 할 수는 있지. 그래서 이제 니은을 풀기 위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A하고 B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5분의 6에 로그 2에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C하고 D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 5n분의 12에다가 로그 2의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와. 이건 이제 니들이 점과 점사 그냥 점을 이용해서 그 기울기 찾아서 정리하시면 나온다고.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찾고 나잖아요? 그럼 이 두 놈이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똑같으려면은 여기 뒤에가 똑같기 때문에 요 놈이 5분의 6이 되려면 m에 2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m은 2보다 큰 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 두 놈은 절대 똑같아질 수가 없게 됩니다. 같다라는 말이 틀렸다가 되겠지. 이렇게 직접 풀어버리시면. 자, 그럼 여기까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로 가요? 디귿으로 가는데 디귿은 가만히 보시면 무슨 말을 하냐면 일단 B하고 C가 Y값이 어떻대? 그러면 이렇게 다 찾아놨어야 얘하고 똑같으려면 M에 얼마가 들어가면 되냐면 2분의 5가 돼야 되니까 M에 3이 들어가서 이렇게 깎아가지고 2분의 5가 돼야 돼.
그러니까 디귿은 어떤 문제가 돼버려요? 디귿은 어떤 문제가 돼버리냐면 m이라는 애가 3이면 이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y 값이 똑같다는 의미가. m 값이 3이 되면 얘랑 이렇게 나란한 직선이 된다는 얘기니까 요 A점 잡아서 아래쪽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나 여기 위쪽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나 과연 m값이 3이면 아래쪽 삼각형과 위쪽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지게 됩니까?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면은 BC를 둘 다 밑변으로 쓸 테니까 BC에서 여기 A까지의 높이 여기 BC에서 여기 D까지의 높이 요 높이가 과연 똑같아지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럼 m에 3이라고 정해줬기 때문에 여기다 m에 3을 넣으시면 여기에 y좌표는 로그 2의 4분의 15 여기에 y좌표는 로그 2의 2분의 5 여기에 y좌표는 로그 2의 3분의 5가 나온다고. 그럼 다시 얘기하면 요 BC라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높이와 여기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여기 y값과 여기 y값이 딱 가운데 있는 y값이 로그 2의 2분의 5가 되냐고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야. 맞죠?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뭐 여기 m에다가 3 집어넣은 로그 2의 4분의 15에서 로그 2의 2분의 5를 뺀 값이나 이 로그 2의 2분의 5에서 로그 2의 3분의 5를 뺀 값이나 똑같냐 확인하셔도 상관없고 아시겠어요? 그럼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온다고. m의 3분의 5 계산하시면. 그 계산은 여기서 여기 y값 빼고 여기서 여기 y값 빼서 똑같냐 직접 확인하는 거 니들이 한번 해보셔도 된다는 얘기야. 흐름은 그렇게 된다고. 라인 괜찮지? 그래서 이 105번까지 처리하는 방법이 뭐 이딴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실전에서는 니은 같은 경우는 좀 직관적으로 틀렸다라고 좀 감을 잡아서 가시면 풀이 시간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학 문제 직관도 조금 필요할 때가 있어요. 됐어.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숙제에 대한 처리가 끝난 거고요. 네, 지금 수업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좀 해보니까 감이 오시겠지만 숙제에 대한 클리닉을 하고 나면 원래는 다음 나가는 숙제에 대한 일정 부분을 좀 집어서 푸는 시간을 드린 후에 그거를 풀어드리면서 내가 다음 숙제에 나갈 내용 정리를 좀 해드리잖아. 그치? 그리고 니들이 거기에 대한 숙제를 해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오늘처럼 좀 단원이 좀 어려워서 이제 그죠? 그런 작업을 할 수 없을 때는 이제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숙제가 나가긴 하는데 그죠? 내용 정리는 3월달까지 좀 많이 했으니까 필요하시면 이론서나 전해 교재 좀 참고하시면서 내용 정리를 스스로 이제 반복해서 하셔야 되는 시즌이다 이겁니다. 판수로 내가 개념 설명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 해드릴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아니란 얘기야. 본인이 좀 이제 복습을 하시면서 이론 정리는 하시고 필요하시면 항상 조금 일찍 와서 이론 정리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쪽으로 가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118, 119, 120이 있는데요. 거기 넘버링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 30번 문제입니다. 119번은 실제로 2012년 수능 홀수번의 제일 마지막 문제. 그러니까 남아있는 세 문제가 전부 다 킬러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야, 이제. 그 모의고사 중에서. 그래서 일단 숙제로는 내가 빼드린 거고, 지금부터 내가 풀어드리는데, 요 세 문제를 남은 시간에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118번을 좀 먼저 할게요. 118, 119. 내신에서 120번에 관련된 내용 출제가 된 적은 아직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일단 118, 119, 120 순으로 좀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시간이 안 되면 그 한 문제 정도는 다음 시간으로 좀 넘겨서 마저 다 해드릴 겁니다. 자, 118번 니들 문제 읽어봐. 118번. 아직 시험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충분히 볼 시간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이 한번 봐. 너무 어렵다고 해서 하기 싫어하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설명 최선을 다해서 해볼 테니까.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A, B의 모든 순서상 A, B의 개수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자연수라는 조건 주고 순서상의 개수 물어보면 제일 더러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앞에서도 해봤지만. 식을 만들어서 노가다로 따지는 작업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죠? 이런 패턴의 문제는 앞에서도 여러 번 풀어보긴 했으니까. 자, 그럼 A하고 B는 다 1하고 14이고 B는 1에서 100 사이고요.
나조건 보시면 y는 2의 x제곱이라는 증가하는 지수함수와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1짜리인 원하고는 만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똑같은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와 중심도 a, b로 똑같은데 이번에 반지름이 2짜리인 원하고는 만나도록 그죠? A하고 B라는 순서상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학교 시험에 나오면 그죠? 이거 답을 외워놨다가 숫자가 안 바뀌면 그냥 찍어서 맞추면 되고 아니면 그냥 안 푸는 게 속 편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실제로는. 근데 어차피 지금 2학년 때 이런 킬러 문제들을 그래도 많이 받으면 니들이 3학년 때 편해요. 까먹겠지만 그 문제가 나온 설명을 잠깐 들으면 다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럼 얘 풀이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일이 다 노가다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부터 내가 풀어드리는 약간 그냥 좀 절제된 품격 있는 풀이가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풀이를 잘 좀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얘가 필기는 뭐 나중에 하시고 일단은 몰입해서 한번 보세요. 이 그림 이게 어떻게 되나? 얘가 0,1이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y는 누구?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을 텐데 자 봐봐. 일단 반지름이 1짜리하고 먼저 할 거야. 그러면은 a라는 애가 중심의 좌표가 지금 몇 콤마 몇이에요? 중심의 좌표가 a, b고 지금 반지름인 1짜리인 그 원하고는 얘가 만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a가 1일 때 반지름 1짜리인 원이 생기겠죠? 그러면 b라는 애는 100까지 가니까 그걸 위로 쭉 올리면서 그 원하고 얘가 만나지 않을 때가 어떨 때인지 확인하시고 또 a라는 애를 2로 바꿔서 x는 2라는 라인에 원의 중심이 있을 때 반지름이 1짜리인데 아래서부터 쭉 100까지 올라가면 또 그때 얘하고 만나지 않도록 하려면 또 어떻게 돼야 되고 이렇게 일일이 찾는 건 거의 그죠? 답이 나오더라도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잘 들으세요.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요 a라는 애는 반드시 1하고 10 사이 어떤 자연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애가 그 1하고 10 사이 어떤 n이라는 자연수라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라고 놓고 출발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1하고 10 사이 어디 뭐 이렇게 a라는 값 자체가 지금 n이랑 똑같으니까 a는 n이라는 어떤 세로 직선이 생기겠죠? 그러면 거기 위에 원의 중심이 생겨서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서 그려지면 얘하고 안 만나잖아. 이게 점점점 b가 100까지 갈 수 있으니까 점점점점점 그 원이 위로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올라가다 보면 얘하고 만났다가 또 너무 많이 올라가면 또 안 만나고 뭐 이런 현상이 생길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느냐 잘 들으세요. 반지름이 1짜리니까 여기도 이렇게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 생기니까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냐면 그 원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이런 직사각형, 이 세로 기둥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n에서 왼쪽으로 한 칸 가. 여기에 x좌표는 누가 돼? n-1이 되겠지. 왼쪽으로 한 칸 가시면. 우측으로 한 칸 가면 n+1이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여기는 그냥 a 값이 n인 거니까 그냥 내가 n이라고만 쓸게요. 보세요. 그럼 이 x는 n이라는 이 세로선상에 원의 중심이 생기면서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데 반지름이 1짜리니까 그 원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요 -1에서부터 여기 어디까지? 1까지. 그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요 선과 요 선하고 원이 접하겠지? 왜냐면 요 점도 지나고 요 점도 지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원이 생긴단 말이야. 맞지? 여기까지 돼? 된 거 맞아? 그러니까 요 n-1과 n+1이라는 요 사이 빨간색 기둥을 생각해. 거기서부터 원이 딱 여기 요 세로선하고 여기 세로선하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돼.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원이 이렇게 생긴다고. 근데 B라는 그 원의 중심이 1에서 100까지 가니까
형준아 1, 2, 3, 4, 5, 6, 7, 8 이렇게 올라가시면 이 빨간색 원이 요 세로선을 따라서 위로 쭉 올라간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올라가다가 요 놈하고 제일 처음 만날 때가 어떨 때인지 생각하란 말이야. 이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얘는 항상 위로 한 칸만 올라가서 점이 찍히는 원이니까 요게 요렇게 올라가다 보시면 여기 요 왼쪽에서 만나는 요 점이 요 n-1을 넣어서 나오는 요 점에 y값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딱 요 놈이 도달했을 때 거기에서 요런 식으로 원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요 놈하고 만나기 시작한다고.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돼? 아주 100% 이해가 안 돼도 돼. 일단은 감을 좀 잡아보라고. 쭉 올라가다가 안 만나다가 요 원의 중심이 여기 n-1을 집어넣어서 나온 여기에 y값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2의 n-1제곱 되겠지? 그 놈의 y값이랑 동일선상의 원의 중심이 이렇게 딱 찍히면 요쪽 점하고 항상 이렇게 접하면서 원이 생기기 때문에 접하면서 원을 그리면 요 점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원이 올라가던 원이 만나기 시작한다고.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러면은 이때 이 원의 중심의 좌표인 B의 좌표는 2의 n-1제곱이다 이겁니다. 그럼 그때보다 위로 올라가면 이제 계속 만나겠죠. 계속 만나다가 그럼 마지막으로 만날 때가 언제야? 여기 n+1을 집어넣어 나온 여기 2의 n+1제곱의 y값과 원의 중심이 동일한 라인에 와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가 이쪽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교점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요 빨간색 세로선상에 원을 놓고 쭉 올리다 보면 제일 처음 요 그래프랑 만날 때가 요게 한 칸씩 왼쪽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는 거니까 x값이 n-1일 때 나온 그 놈의 y값인 2의 n-1제곱과 원의 중심이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일 때 딱 그때 여기 요 점에서 싹 만나면서 한번 생긴다. 이때는 요 점에 그러니까 n+1을 집어는 한번 만나. 더 올라가면 이제 안 만나겠지. 자, 그럼 우리는 얘놈하고는 이놈이 안 만나도록 해야 되니까 아래쪽에서 올라오면서 제일 처음 만날 때가 이 원의 중심인 B죠. 이 원의 중심인 B라는 애 좌표가 2의 n-1제곱일 때 처음으로 만나니까 안 만나려면 B라는 애가 2의 n-1제곱보다 작으면 돼. 아시겠어요? 네. 제일 처음 만날 때보다 원의 중심이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안 만난다. 됐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만날 때가 이 원의 중심인 B가 요 2의 n+1제곱과 같을 때거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B가 이제 누구보다 크면 2의 n+1 커서 더 위로 올라가 버리면 또 안 만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반지름이 얼마짜리예요? 2짜리하고는 이 그림이 이제 만나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맞지? 네. 그러면 반지름이 2짜리니까 양옆으로 2씩 벌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 x좌표가 n+2 여기 x좌표는 n-2가 돼서 그 라인으로 쭉 가겠지. 그러면은 n-2를 넣어서 나오는 요 점에서 제일 처음 만나는 건 처음 원리대로 똑같거든. 요때 y좌표 이제 2의 n-2제곱. 요때 y값은 이제 2의 n+2제곱 이렇게 바뀌어 있겠지. 그럼 이제는 만나야 되니까 제일 처음 만날 때부터 해서 제일 마지막 만날 때까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B의 범위가 2의 n-2제곱보다 같거나 크고 2의 n+2제곱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이번엔 만나야 되니까 요때 올 때 사이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색 기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쭉 올라갈 때 어떨 때 만나고 제일 마지막으로 만나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그나마 좀 할만해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면 이제 쉽지. 나중에 경우의 수만 따지면 돼. 그러면 요 놈도 만족하고 요 놈도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는 둘 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찾으셔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2의 n-2제곱보다는 2의 n-1제곱이 큰 거니까 얘보다는 같거나 크지만 얘보다는 어때야 돼? 작다 해서 한번 끊긴다. 수직선으로 그지 그려서 표시하시면 요 점이 2의 n-2제곱이고 요 점이 2의 n+2제곱이라는 얘기는 그 사이에 2의 n-1제곱이 있고 그 사이에 2의 n+1제곱이 있어서 요 범위랑 요 놈보다 작고 요 놈보다 크다라는 범위랑 공통범위니까 요쪽하고 요쪽에서 이렇게 두 군데의 공통범위가 생긴다 이겁니다. 괜찮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B라는 애가 2의 n-2제곱보다 같거나 크고 2의 n-1제곱보다 작다를 만족해도 괜찮은 거고 맞습니까? 공통범위가 두 개 나오니까 또 어디 만족해야 돼? B라는 애가 누구보다 같거나 커요? n+1제곱보다 같거나 크고 2제곱보다는 작다라는 범위 아니다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같거나 작다 해서 또 이제 공통범위가 하나 나오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처음에 요 라인에 대한 요 설명이 이해가 되면 이제 부등식에서 공통범위 찾는 거는 별거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 니들이 해야 될 일은 뭐야? 순서상을 찾아야지. 순서상을 찾아야 되는데 A하고 B가 제한 범위가 있잖아.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A가 없잖아. N이지. 근데 처음 출발할 때가 A랑 N이랑 똑같다고 놓고 출발한 거였기 때문에 여기 N을 누구로 보시면 돼요? A로 보셔서 이게 A로 보시고 이제 순서상을 찾으시면 되는데 항상 순서상을 찾을 때는 가운데 B가 낀 게 있으니까 A라는 애가 어떤 애가 됐을 때 B가 어떤 범위가 나오냐로 순서상을 찾는 겁니다. 그럼 A가 들어갈 수 있는 일단 얼마부터 들어갈 수 있어? 1부터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A, B라는 순서상을 찾을 텐데 A가 1 들어가 봐. A에 1 들어가시면 2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이 되고요. B가 되고요. A에 1 들어가시면 2의 0제곱이니까 1이라고. 이 범위 안에 자연수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A를 얼마로 보내? 2. 이게 따지는 게 1이야 그냥. 2분의 1이면 여기 1 되고 여기는 2 집어넣으시면 2 나오잖아. 요 사이에 자연수 딱 1 하나 있지. 그러니까 이때는 2,1이라는 애가 생겨서 몇 개 나와. 이제 이런 식으로 따지는 작업이 쭉 들어가시는 거야. 2, 3, 4, 5, 6, 7, 8 집어넣으면서.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겠지. 동의합니까? 요거는 끝까지 한번 찾아봐. A에 3 넣으면 어떻게 돼? 3 넣으면 2 되고 2대 연 잘 들으세요? 네. 그럼 여기는 3 집어넣으면 4가 되니까 요 사이는 몇 개 나와? 2개 이렇게 나오겠죠. 2, 3 4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돼요? 4죠? 4 집으면 8이지? 이때의 개수는 A에서 1 빼면 나오는 거지. 이제 눈치챘지? 몇 개 나와요? 이게 이게 5 넣으면 어떻게 돼? 5 넣으면 5 넣으면 여기가 8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가 얼마? 됐죠? 몇 개 나와요? 8개 이렇게 나오나 맞습니까? 이해되는 거 맞죠? 그러면 6 넣으면 6 넣으시면 여기가 얼마가 돼? 16이 되고 32가 되면 16개 나오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끝나. 보이냐? 7 들어가시면 32개. 64가 되지. 네. 몇 개 나와? 32개. 그럼 7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봐. 아니 8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보라고 해. 보이지? 8 들어가시면 여기가 64잖아. 네. 64. 근데 여기 100을 넘어간다고. 여기는 100을 넘어간다고. 그럼 B는 100까지밖에 못 가니까 이제 여기서의 개수는 100까지. 100에서 64를 빼면 36이지? 네. 근데 거기다 1 더해야 되니까 여기서 몇 개 나와? 37개. 37개. 그러니까 9하고 A가 10까지 갈 수 있다 그랬나? 네.
9하고 10 들어갈 때는 이제 9 들어가면 여기는 100이 넘어가지. 그럼 100이 넘어가는 B값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아래서부터 이제 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걸 싸그리다 더한 게 요때 이제 순서쌍이겠습니다. 됐어? 흥청은 됐습니까? 근데 모두 하셔야 돼요. 요때는 얘보다 경우수가 작게 나와. 왜냐면 지수들이 크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시면 이렇게 오버돼서 안 나오는 경우들이 바로 나온다고. 됐죠? 정리해서 뒷부분에 대한 이제 마무리를 숙제할 때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 정리가 됐으면 일단은 이제 119번을 읽어보세요. 119번. 120번까지 갈 시간이 되나 보자고. 니들도 문제 이거 어려운 거 위주로 들으면서 정리하는 것도 니들도 힘들고요. 나도 이런 거 위주로 계속 풀어드리는 것도 나도 좀 힘들긴 하네. 이쪽에서 지금 몇 개가 나왔냐면 100개 나옵니다. 그지? 세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서 100개 나온다고 지금. 이쪽에서 100개 나온다. 100개. 저쪽에서 몇 개 나오나 따져가지고 2개를 더 하시면 그때가 바로 답이 되겠죠. 네, 되지? 그래서 이쪽이 100개가 나오고요. 안 해드린 쪽을 하시면 아마 96개가 나올 거야. 96개가. 아마 196개가 될 겁니다. 지금 뭐 열심히 따지고 계시긴 하네, 그지? 뭐 지금 시간쯤이면 초장부터 계속 따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답이 나왔을 거예요. 안 따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집에서 숙제할 때 마저 마무리 적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119번 읽어봐. 119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지금 풀어드린 세 문제 중에서 119번이 제일 여러 번 학교 기출로 나왔던 거야. 이거는 왜냐면은 그 학교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출판사별로 갖고 있는 교사용 기출 자료라는 데에도 예전부터 119번에 실려있던 거라서 그거는 진짜 여러 번 기출이 됐었습니다. 한솔고 뭐 임해고 이게 약학부에서도 나왔던 것 같고 여러 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자연수 A, B 또 순서쌍의 개수 킬러 문제들의 패턴을 지금 보아하시니 이런 패턴이 제일 많죠? 식 찾아서 노가다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개수 따지는 거.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나왔어요. 자연수 순서쌍의 개수 찾는 거. 요거는 이제 연습을 좀 하시면 극복이 됩니다. 30분 킬러 문제 중에서 이런 패턴을 나중에 좀 하다 보면 이제 좀 감이 와요. 자, 119번 갑니다. 자연수 A하고 B에 대해서 Y는 A의 X 플러스 1제곱이 있고요. Y는 B의 X제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2개 있는데 두 번째 줄 보시면 자, 기운을 내서 X는 T라는 세로 직선을 그어요. 근데 그 T라는 애는 1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봐봐. 세로 직선을 X는 T인데 T가 1보다 같거나 크니까 X는 1이라는 세로선을 긋기 시작해서 우측으로 가면서 세로선을 긋게 돼. 맞아? T값이 1보다 같거나 크니까. X는 1이라는 세로선을 긋고 나서 T값이 1보다 크니까 X는 T라는 세로직선은 X는 1이라는 애를 출발로 해서 우측으로 쭉 가는 세로직선을 긋게 된다고. 거기까지 지적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두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이 P하고 Q라고 생겨서 다음 조건을 이제 만족을 시켜보라 이건데 거기서는 굳이 얘 들어준 거 큰 의미 없어요. 가조건 보시면 일단 A하고 B 둘 다 2에서 어디까지 움직인대요? 7까지 움직이고 그렇게 T가 1보다 같거나 큰 값이 들어가서 X는 T라는 세로직선을 긋게 되는데 거기 포인트는 이제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그 어떤이란 말을 니들이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이야.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PQ라는 선분의 길이는 10보다 같거나 같다. 그 말을 니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집중! 모든하고 어떤에 대해서는 니들이 그 집합 배울 때 배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어떤이라는 의미를 좀 이해하기 편하게 내가 그 문제를 모든으로 바꿔버리면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그죠? t에 대해서 pq라는 선분의 길이가 10보다 같거나 작다야 된다. 즉 어떤을 모든으로만 바꿔버리면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t가 1부터 출발하니까 x는 1이라는 세로직선으로부터 해서 우측으로 쭉 세로직선을 긋게 되면 pq라는 선분의 길이들이 쭉 나올 거야. 맞습니까? 근데 모든이란 말이 붙어버린 거야. 그 pq라는 선분의 길이가 항상 누구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 1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pq란에 누가 최 대값이 10보다 같거나 작다로 해석을 하게 된다고. 왜? 쭉 가면서 pq라는 선분의 길이들이 계속 나올 텐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즉 x는 t라는 세로직선을 어디에 긋든지 간에 상관없이 pq라고 나오는 그 선분의 길이가 항상 누구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대. 1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무리 큰 애도 10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최대값이 10보다 같거나 작다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처럼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제 뭐야? 그 나오는 pq라는 선분의 길이 중에서 어떤 애가 10보다 같거나 작은 애가 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하나라도. 지금 주인이 말이야. 하나라도.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이 pq라는 선분의 길이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누구보다 10보다 같거나 작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왜? 최소값이 10보다 같거나 작다는 얘기는 어쨌든 10보다 작은 애가 있긴 있다는 얘기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모든하고 비교를 하셔서 이 문제는 pq라는 그 세로선분의 길이의 최소값이 10보다 작거나 같게 되게끔 뭔가 a하고 b라는 순서상의 개수를 만들어 봐라, 이런 얘기가 된다고. 아시겠어요? 지장 없죠? 갑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니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A하고 B의 크기 관계에 대한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 둘 다 2부터 출발하는 자연수가 들어가니까 둘 다 증가하는 애지. 둘 다 증가하는 애는 높낮이가 있거든. 누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B의 X쪽이 더 위쪽에 있고 A의 X 플러스 1쪽이 더 아래쪽에 있으면 세로선을 걷을 때 나오는 선분의 길이는 이쪽에서 이쪽을 뺀 애가 선분의 길이가 나오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바뀌게 되면 A쪽의 Y값에서 B쪽의 Y값을 빼야 선분의 길이가 나오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높낮이에 따라서 누가 위에 있냐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맞지? 그럼 그걸 결정하는 건 뭐야? 미세 크기라고. 맞지? 미세 크기. 따라서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겠습니다. 요점을 좀 지울게요. 우리는 최소값 찾는 거야, 지금. 집중. 자, 첫 번째. A가 B보다 이렇게, 그냥 큰 경우부터 합시다. A가 B보다 큰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A하고 B하고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세 번째 이제 A하고 B하고 비교했을 때 B가 큰 경우도 있을 거라 이거지. 크기 관계에 세 종류가 있겠죠? 당연히.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시면 Y는 A의 X 플러스 1제곱과 Y는 B의 X제곱이 있으니까요. 니들이 좀 기본적인 위주를 잘 정리하시고 나랑 이렇게 어려운 거를 수업 시간마다 조금씩 하자 이거야. 그러면 얘는 x에다 0 넣으면 y 값이 a 나오지. a는 뭐야? 기본적으로 2보다 같거나 큰 수니까 요쯤을 이렇게 a로 잡으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y는 a의 x 플러스 1제곱이 되시고, 얘는 x에다 0 넣으면 무조건 1이 나옵니다. 그럼 1은 a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인데 a 쪽이 밑이 더 크니까 a가 훨씬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B 쪽의 그래프가 무조건 이렇게 A 쪽보다 아래쪽에서만 움직이게 된단 말이지. 이게 되지?
그러면 x는 t라는 세로직선은 항상 x는 얼마에서 출발해서 x는 1이라는 세로직선으로 출발해서 그거보다 우측으로 쭉 가면서 세로직선을 긋게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나오는 선분의 길이들이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길어진다고 아시겠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PQ라는 선분의 최소값이 10보다 같거나 작다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PQ라는 선분의 길이가 가장 작을 때는 T값이 제일 처음 출발은 1이 딱 들어갔을 때 나오는 X는 1이라는 이 선분에서 PQ라는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이 나와. 가면 갈수록 얘는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가면 갈수록 이게 사이는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PQ라는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1을 집어넣어서 나온 A의 제곱에서 1을 집어넣어서 나온 B라는 애를 뺀 게 PQ라는 선분의 길이가 나오는데 이 PQ라는 선분의 길이가 10보다 작거나 작게 되도록 하는 A하고 B라는 순서쌍의 개수를 2하고 10 사이에서 만들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맞지? 근데 어떤 전제 조건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A는 B보다 큰 경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순서상 찾을 때 그거는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 마이너스 B를 1로 보내고 10을 이쪽으로 보내면 요 식이 의미하는 건 B가 A 제곱 빼기 10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는 얘기인데 기본 전제 조건이 B는 A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해봤던 어떤 부등식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다. 그럼 A하고 B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다? 2하고 10 사이이기 때문에 이제 따지시면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다가 A, B라는 순서쌍을 놓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양쪽에 A가 들어가 있고 가운데 B가 낀겨 있으니까 A 대신에 2부터 이제 대입하시면서 나오는 순서쌍을 찾기 시작하겠습니다. 2 들어가시면 4에서 10 빼니까 마이너스 6이고요. B고요. 2입니다. 그럼 B도 2부터 출발하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B값은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쌍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동의하죠? 여기까지? 풀이를 하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중에 하시고 있다. 여기까지. 그럼 이제 A에다 3 넣어봐요. 그럼 9에서 10을 빼니까 A에 3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 사이에는 2라는 애가 하나 들어갈 수 있지. 2라는 애가. 그러니까 3,2라는 순서쌍이 몇 개 나와? 한 개 나옵니다. 이런 건 들어보시고 나중에는 이제 답이라도 좀 외워놓고 정 어려우면 점수 따는 거에 대비를 하셔야 돼요. 3학년까지 바라보면 이런 거 많이 할수록 좋다고. 근데 4 들어가면 어떻게 돼? 저쪽이 16에서 10을 빼면 얼마야? 이쪽이 4가 돼버리지. 부등식이 말이? 안 돼. 그죠? 그럼 이제 이 아래서부터 나와 안 나와? 딱 몇 개 나와? 한 개 나와. 여기까지 정리하면 지우고 다시 쓰기.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좀 지우고 다시 쓸게. 좀 지워보세요. 이게 정리 잘 해봐. 지우고 다시 할게. 수학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내신이나 뭐 수능이나 공부하는데 구분이 사라졌어요. 내신에서 기출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됐죠?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뭘 할 거야? 두 번째 이제 A하고 B하고 같은 때 할 거라고. 그럼 그림은 좀 전에 한 거랑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이제 좀 편할 겁니다. 자, 여기가 0,A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Y는 A의 X 플러스 1제곱이다 라고 나온다면 B 쪽은 어떻게 돼요? 0 넣으면 얼마 나와요?
1 나오고 여기 점을 지나면서 올라가는데 A랑 B랑 같으니까 올라가는 정도가 어때? 똑같죠? 네, 이때도 누가? Y는 B의 X제곱이 항상 아래쪽에 있는 건 맞는데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얘하고 얘 사이는 점점 벌어지는 것까지는 동의하시죠? 밑은 같더라도 이쪽이 지수가 더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을 2의 x 플러스 1제곱이다 라고 설정하시고 요 놈을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이다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본다면 x에 1 들어가시면 얘는 4 나오고 얘는 2 나오지. x에 2 들어가면 이제 얘는 8 되고 얘는 4 되니까 어쨌든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건 마찬가지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쪽 지수가 하나 크기 때문에 그런 일입니다. 역전하는 일은 없죠? 밑이 똑같으니까 올라가는 정도는 똑같긴 한데 다만 이쪽이 지수가 크니까 동일한 x값이 들어가면 갈수록 이쪽이 더 위로 많이 올라가는 패턴이 되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역시나 뭐야? x가 얼마? 1이라는 최초의 세로선에서 PQ라는 길이의 최소값이 나온다. 가면 갈수록 이 길이는 벌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아까랑 식이 똑같이 나옵니다. 아까 식이 어떻게 나왔죠? 이게 위에 있고 이게 아래에 있으니까 1 집어넣었을 때 나와서 빼는 형태는 아까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A제곱 빼기 10보다 B가 같거나 크다는 아까 부등식이 똑같이 나오는데 아까는 B가 A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우측에 생겼잖아. 근데 지금은 A랑 B랑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B를 누구로? A로 생각하고 부등식을 푸시면 된다. 그죠? 그럼 A, B라는 순서상 써놓고 B랑 A랑 같을 때니까 그냥 B를 A로 놓고 이제 계산을 하자 이겁니다. A에 2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4에서 누굴 빼? 10을 빼면 마이너스 6인데 여기에 2가 들어가는 거니까 부등식 성립하지. 그러니까 2,2라는 순서상이 일단은 하나가 나온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A에 3 들어가시면 어떻게 돼요? A에 3 들어가시면 9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이쪽에 A에 3 들어가니까 3이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다? 또 맞는 부등식이고 그러니까 3,3이라는 애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A랑 B랑 똑같은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안 됩니다. 왜냐면 4 넣으시면 16에서 10을 빼면 6인데 이쪽이 4니까 6이 4보다 같거나 작다? 말이 안 된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쪽이 숫자가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되는 게 없어요. 딱 되는 게 이렇게 몇 개 나와요. 김은치 볶음밥 괜찮죠? 보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가 남았어요? A보다 누가 클 때? B가 클 때 남았습니다. 이제 이때 역전하는 경우가 나오니까 잘 들으셔야 돼. 이때 역전하는 경우가 나오니까. 그럼 똑같습니다. 일단 A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애가 Y는 A의 X 플러스 1제곱이라고 있는 건데 그 아래쪽에 이제 1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B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번에 B 쪽이 밑이 더 어때? 크니까 올라가는 정도가 얘보다 B 쪽이 더 가파르게 올라간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그래프가 만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만나는 경우. 다시 뭐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만나는 경우가 생겨요. 만나는 경우가. 그럼 만나는 경우에서는 뭘 생각하셔야 돼? PQ라는 선분의 길이잖아. 맞습니까? 선분의 길이는 기본적으로 양수라는 얘기야. 맞아? 다시. 선분의 길이는 기본적으로 양수라고. 맞지? 10보다는 같거나 작지만 어쨌든 길이가 있어야 돼. PQ라는 선분의 길이라는 의미 자체가. 맞죠? 그럼 잘 들으세요.
만약에 요 교점의 x좌표를 선생님이 별표라고 놨을 때 이 별표라는 애가 1보다 클 때가 있고 이제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보셔야 돼. 일단 말을 일단 들어봐. 자, 여기 두 놈의 교점이 생겼어요. 근데 그 교점의 x좌표가 별표라고 놨을 때 이 별표가 1보다 크면 세로 직선 제일 처음 x는 1부터 출발한다 그랬지. 그럼 그 x는 1이라는 애는 요 놈보다 왼쪽에서 출발하게 돼. 맞아? 이 별표가 1보다 큰 수니까. 그러면 요 왼쪽에서 x는 1이라는 애가 출발해서 가다 보면 PQ라는 성분의 길이가 안 나오는, 한마디로 교점이 생겨버린다고. 아시겠어요? 이해돼? 그럼 우리 PQ라는 최소값이 10보다 작거나 작아야 되는데 PQ라는 성분의 길이가 0이라는 애가 나오면 말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PQ가 0이 돼버리면 안 된다고. 성분의 길이니까. 성취가 이해돼? 그러니까 이제 이 별표라는 애가 누구보다 작을 때 1보다 이제 작을 때를 생각하는 거지. 같아도 안 돼. 같아도 그 점을 지나면서 출발하니까 선분의 길이 0이 될 때가 나와버린다고. 그럼 마지막으로 남는 게 뭐야? 이 별표의 x좌표가 교점 x좌표가 1보다 작아서 x는 1이라는 세로직선을 이 교점의 우측에다가 그면서 쭉 출발할 때가 남은 거다 이겁니다. 전세가 역전이 될 때. 그럼 당연히 가면 갈수록 선분의 길이가 벌어지는 건 동의하죠? 그러니까 이때 그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은 역시나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나오긴 하는데 앞에서 푼 거와는 다르게 이번엔 b 쪽이 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나온다.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때의 최소값은 1을 넣어서 나온 요놈의 y값인 b에서 반대로 여기에 a제곱을 뺀 게 10보다 작거나 작다를 풀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b가 a보다 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a제곱을 우측으로 넘기시면 b라는 애는 같거나 작다가 나옵니다. a제곱 더하기 얼마요? 10. 근데 이 b는 지금 누구보다 커야 돼? a보다 커야 되니까 이 마지막 세 번째 패턴에서는 이런 두 등식을 만족하는 순서상을 찾게 됩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양쪽에 a가 있으니까 a에 1이 들어갔다고 쳐보세요. 그럼 a에 1이 들어가시면 b의 범위는 1하고 누구 사이가 나와? 아, a가 얼마부터 들어갈 수 있죠? 미안합니다. 2부터 들어갈 수 있으니까 2 들어가시면 a가 얼마 나와요? 그럼 b는 2에서부터 10 사이의 자연수인데 이 우측이 벌써 10보다 어떤 수가 나와? 큰 수가 나오면 여기서 b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해? 3에서부터 어디까지? 10까지 가능하니까 개수가 몇 개 나와? 8개가 나온다. 근데 규칙을 보시면 알겠지만 a에 3 들어가시면 3보다 b가 큰데 여기는 19가 나오니까 이쪽은 이미 다 10보다 큰 수야. 그러면 얼마부터? 이때는 4부터 어디까지? 10까지가 되니까 하나가 줄어서 7개가 되겠지. 그럼 내려가면서 계속 여기에 하나씩 큰 수가 들어가니까 계속 b의 개수 하나씩 줄어. 맞아? 그럼 이제 계속 가다가 a에 9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a에 9가 들어가면 9보다 b가 크고 이쪽은 따질 필요 없으니까. 그럼 9보다 큰 자연수 b는 딱 누구 하나 나와.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개가 나오면서 끝난다고. 그 아래쪽 할 필요 없다는 얘기. 10 들어가면 10보다 커야 되니까 b는 없어. 그러니까 즉 1부터 어디까지? 8까지 쭉 다 더하는 일종의 1, 2, 3, 4, 5, 6, 7, 8을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 그럼 1에서 10까지 더한 거 얼마야? 55. 그럼 55에서 10하고 9는 안 들어가니까 빼면 돼. 19를. 우리 한 식구니까 빼면 얼마 나와? 36. 그러니까 이때 36개, 이때 2개, 맨 처음에 1개 나왔으니까 그걸 다 더한 몇 개가 답이다? 39개가 답이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정리 좀 해보세요. 이대현 뭐 오답 안 올리신 분 오답 빨리빨리 올리시고, 윤성이하고 채원이 빨리 가서 시험 보시고 이제 오답 순서 제출하시고. 윤성아, 오케이? 시험 받았어. 가서 7점 받고 오답 순서 제출하시고. 숙제는 어디까지야? 97. 다음 주 화요일에 오늘 지금 이렇게 정리해드린 거 120번 빼고 120번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120번을 제외한
나머지 앞쪽까지 쭉 한번 훑어보시면서 혹시나 정리가 안 돼서 질문을 해야 될 게 있으신 분들은 화요일에 좀 일찍 와서 나를 찾아와서 물어봐서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그다음 라이브 회원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문자를 좀 드릴 거야. 아니면 니들이 다음 주에 언제 잠깐 와서 교재 검사와 질문을 하고 갈지 미리 나한테 문자를 주셔도 좋고, 대현이 같은 경우는 빨리 오답 써서 밴드 올리시고, 나머지 분들 오케이입니까? 윤성이는 언제 오라고? 화요일에 3시까지. 너는 화요일에 3시까지 정리 있어요? 알겠죠? 좀 시간 조정합니까? 4시까지 해요? 4시까지 잊어먹지 말고 오세요. 결승!